2025년 4월 25일입니다. 4월도 이제 25일이에요. 뭐 적지 않은 분들이 25일이 카드 대금 결제일, 월급날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25일인 경우도 있고 10일인 경우도 있고 막 섞어 쓰네요. 예. 이것저것 4월도 이제 마지막 주라고 하는 게 낫겠죠. 다음 5월이니까 다음 이제 바로 5월이고 노동절부터 연휴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나름 정리할 거 또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일종의 뒤통수 맞은 부분들을 좀 얼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크라임을 포함해서 방송 일정들을 싹 다 다시 고민하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죠. 예. 어떻게 결론이 나든 또 한번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악산에서 여성을 살해했다면서 자수한 어떤 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크게 이제 범죄에 관련돼서 상식과 실제 범죄적 팩트가 다른 부분이 이게 두 가지죠. 사람을 죽여서 왜 자수를 하지? 그러니까 자수한 놈은 뭔가 봐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마음에 이 짐이 있어서 자수한 거야. 이런. 또 하나는 자살하는 놈이 쓴 유서는 진실성이 담보되지. 예? 예, 굳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은 자살하는 놈도 유서에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은 왜곡된 내용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몇 퍼센트냐, 전체. 문제는 전체가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살하는 놈들의 중에서 얼마가 유서를 쓰고 그 유서의 내용, 유서의 어떤 형식이 어떤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대략 사례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유서라고 하는 것 자체의 내용에 이게 진부 여부와 관련된 어디까지 유서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수 판단과 그리고 이 카운트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 퍼센트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대략 그런 어떤 경우도 거짓이나 왜곡된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적지 않은 수준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아니면 모아놓고 자수하는 놈들이 실제로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한번 보시면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살해한 후에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놈의 주장입니다.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실제 시신이 발견됐고요. 근데 왜 자살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놈이 지금 이걸로 받을 수형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죄가 맞죠? 그런데 애초의 동기는 같이 죽으려고 했다. 봐라, 유서도 있지 않냐? 유서를 조작했던 아니면 협박해서 쓰게 했던, 특히 협박해서 쓰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해서 우리 같이 죽자라고 가스라이팅해서 유서를 죽은 사람의 유서를 받아놓고 나서 죽이면 사실은 이게 촉탁살인 이런 형태? 실제로는 죽이긴 죽였지만 자살 형태. 이렇게 법률가, 특히 판사, 모질이 판사들, 대부분 판사놈들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대차 그령소로 그리고 또 비싼 변호사를 쓰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 형량이 기껏해야 5년도 안 나옵니다. 해봤자 많이 했자 7년.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석방이 되거나 아니면 감형이 더 되고, 그러니까 실제 형을 사는 거는 5년 조금 더 나거나 그럴 겁니다. 그것도 안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여러 가지 뭐 심신 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탄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실제 지금과 다르게. 그리고 전적으로 죽은 사람 말이 없고, 이놈의 주장이, 즉 죽은 사람과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동해안을 돌아다녔고 함께 자살을 시도했으나 죽인 후에 홀로 살아남았다. 전적으로 이놈의 말입니다.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이놈의 말을 탄핵해갖고 아니야 넌 얘를 죽인 거야 라고 굳이 얘기해야 될, 그러니까 수사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놈이 좀 괜찮은 변호사를 쓰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형태의 어떤 이 경찰 출신의, 아니면 요즘 로펌이나 경찰 출신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엇인가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실제로는 수사가 거의 되지 않고 그냥 진술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살인은 살인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이런 거를 수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 범죄죠. 그런데 이게 실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거는 살인은 맞습니다만 실제 형량은 낮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분류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개념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럴 의도, 그런 적극적인 어떤 의도라든가 그런 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 뭐 지가 죽였다 그랬는데, 특히 지가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굳이 자원을 들여서 네가 사실 넌뭐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무엇인가 계획된 범죄 아닌 청모살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형태가 전환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어떤 누구를 살해해달라고 청부를 받아.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라고 하고, 돈은 다른 코인이나 이런 걸로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현물로 한 후에 일단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아니면 건너에서 소개받아서 얘기를 하고 뭐 사귀는 사이든 아니면 같은 동업관계든을 몇 달 동안 유지를 합니다. 특히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는 연인을 위장한. 예를 들면 구하라 씨, 돌아가신 구하라 씨처럼 마치 클럽에서 만난 것처럼 아니면 뭐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처럼 해서 연인인 양 하고 무엇인가 사실은 연인이 아니고 뭔가 착취관계인 이런 관계를 시도해서, 예를 들면 청부살인의 하는 놈들이 그 작업을 하는 놈들이 아니면 사기를 치는 놈들이 밑작업을 몇 달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놈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놈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별로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대충 하는 척하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막 돌아다니고 뭐 돈이 왔다 갔다 일정도 하니까 사업관계 맞고 아니면 연인이자 사업관계 맞고 그러다가 어떤 갈등을 지가 유발하거나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같이 죽자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런 게 나중에 보면은 잠깐 살다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집행유예거나 아니면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 자수하는 놈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고 자수하는 놈들도 실제로는 정확히 해야 되지만 수사기관, 특히 경찰, 검찰 애들은 그런 어떤 머리나 그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정확히.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 자수하거나 어떤 범죄를 해놓고 자수하는 놈들은 실제로 명확히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10일, 검찰 20일, 꼭 그 짧은 기간에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실 그 검사들이 우수 검사, 우수 이런 대검찰청 우수 사례 이런 거를 선정해서 그 언론에 발표하는 거 제가 몇 번 그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전부터 개소리고 구역질 나는 그 언론 플레이다. 검사놈들이. 지금 대전초등학교 명재환 사건을 수사를 해놓고 이게 우수 사례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재환이 범인인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명재환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혀낸 것이 우수 사례라는 겁니다. 그게 왜 우수 사례가 되죠? 당연히 피의자 조사하고 범행 재현 영상도 찍고 포렌식하고 CCTV 보안소리 이게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획범죄 그건 사실은 경찰에서도 계획범죄로 보고 넘긴 거잖아요. 근데 진료기록, 자필메모, 법의학과, 범죄심리자문을 통해서 유기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을 규명했다. 그래서 정신병력과 무관하지 않은 증폭된 분노에 의한 취지 지들이 발표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검사놈들이 이 대단히 양아치들인 건 이게 지들이 발표한 거예요. 아무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요. 지들이 이렇게 발표해놓고 지들이 박수치고 좋다고 해놓고 정작 지금 재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검사 이놈들의 그 양아치 짓을 그 비판하는 건 아니 니들이 수사를 해서 좋아 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그럼 최소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는 여태까지 이렇게 검증받지 않았다면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면적으로 공개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1심 판결을 받았을 때 수사 잘했네?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우수 사례 막 하면 어느 정도 그래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지들이 수사를 해놓고 지들의 대충 아는 지들이 영향력 있는 범죄 심리학자들 같지 않은 그 가짜 사이비 범죄 심리학자들 그리고 그 대검찰청 내에 있는 그 이상한 진술 분석 팀이라든가 걔들 보세요. 김수현 사건에서 그따위로 하는 애들 뭔가 자문을 받아갖고 다 쥐가 관련된 애들이에요. 검사 관련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불안 분노의 이상동기범죄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내가 규명했다. 규명이란 말이 뭔지 모르니? 검사애들아. 규명이 뭔지 몰라. 이런 바보들이 다 있나. 그 다음에 정신병력과 무관하다는 취지래. 아니 정신병력과 무관한지는 실제로 그 재판에서 공개된 재판에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탄핵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적어도 그래도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1심 판사들에서 뭐가 결론이 나온 다음에 거봐 이 검사들 잘했 이게 무슨 자유행위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검사놈들이. 쪽팔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분기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들끼리 하는 어떤 것이 그래. 지들끼리 검찰청 강당에서 모여갖고 지들끼리 박수치고 거기서 술 처먹고 뭘 하든 아니면 지들끼리 잘했다고 하든 그건 알아서. 근데 제발 이런 거를 뉴스원 기자 황두현 기자님
예?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이렇게 검사 애들 발라주고 빨아주고 그러는 거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지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뭐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다행히 이런 기사들은 몇몇 언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죠, 얘네들도 사실은. 쪽팔림을 모르는 기자와 쪽팔림을 모르는 언론과 쪽팔림 모르는 검사애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또 승진한다고 뭐 또 지들끼리 하고. 근데 나중에 무죄가 났거나 수사 잘못했네? 그 판사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 안에서 전문가들에서 하면 그때 빠꾸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하고 그냥 웃고 마는 거죠. 바보들입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킨다고 지들이 떠들어대니 한심하죠. 본인의 그 이혼 뭐 소송 진행 중인, 아니면 이혼 과정 절차를 진행 중인 아내를 죽인 현 변호사, 유명한 대형로펌, 뭐 대형로펌 많이 다 알죠. 김앤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김앤장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김앤장 언급 안 할 뿐이지 출신은 맞죠. 김앤장 출신은 맞죠. 그죠? 근데 김앤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앤장 출신인 건 맞단 말씀입니다. 김앤장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이 변호사, 그 출신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도 사실은 이 변호사라고 한답니다.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 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연합뉴스 TV에서 배윤지 기자님 변호사 맞습니까? 내용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배윤지 기자님, 연합뉴스 TV의 배윤지 기자님. 네? 이 현모하는 애가 그 오선 의원,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유명한 그 검사 출신 유명한 그 정치인 아들, 그죠?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이 사람 변호사 맞습니까? 이 아들은? 다시 한번 팩트로 확인하겠어요. 김현장 출신에 뭘 했던 사람인데 한국 변호사는 아닐걸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뭐 확인해봤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뭐 해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충 남의 기사나 베끼고 아니면 대충 있는 대로 보도자료에 쓰는 사람들이 무슨 기자라고 합니까? 근데 변호사 25년이 확정됐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도 참혹하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죽이고 방치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대형 로펌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아버지한테 전화 걸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 너무 허투루 결론이 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25년 나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정도로 참혹하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 부인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죽이고, 형량이 저는 최소한 30 몇 년 무기징역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5년 나왔지만 이제 어떻게 됐든 15년 안을 끊으려고 할 겁니다. 가석방 시키려고 할 겁니다. 가석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으면 무기징역이 맞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얘는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재판부가 그래도 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형량은 좀 아쉽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소위 경찰청을 드러났다. 그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 경찰, 과학수사 쪽을 접촉했다. 아니면 뭐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의 어떤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석연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뭔가 좀 비틀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갖고.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이 피해자 쪽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피해자 변호사 쪽, 피해자 쪽에서 있던 분들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줘갖고 사실은 검찰이나 아니면 그 피고인 변호사 로펌 쪽에서 딴짓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조금 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무기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 범인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치료도 받고 25년 착실히 생활해서 진짜 인간이 돼서 나오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 열등감에 쩔어서 사는 것보다 그 교도소 안에서 그냥 사는 게 25년 사는 게 나중에 한 50대 후반쯤에 나와서 그래도 한 2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대로도. 제발 좀 인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영화 신세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드럼통 속에서 휴진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영화 신세계에서 조폭들이 사람 죽여서 드럼통 속에 시멘트로. 근데 그 무인 창고, 여러분 무인 창고 많습니다. 그 고양 일산역이 이런 서울 외곽에도 일종의 짐 같은 거를 보관해 놓는 컨테이너 창고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럼통에다가 냄새 안 나게 박아놓고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나중에 무용고 처리되면은. 근데 뭔가 이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처리가 잘못된 거지. 무인 공유 창고에. 이게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돈을 3개월 이상 밀렸나 봐요. 이게 뒤처리가 안 된 거죠. 아니면 이 돈을 내도록 맡긴 어떤 놈이 떼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왔네? 처분하려고 했더니 냄새 나니까 이런 게. 저도 사실 우리나라에 여기 고향, 일산, 양주, 부천, 이제 저기 성남, 광주, 저쪽 여주 이런 대도시 근처, 서울 근처에 이런 무인 창고들 최소한 이런 드럼통 속에 시체 얼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그걸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개인 물건인데 그 업체에서 뭔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신고가 되면 몰라도 참 이렇게 처참하게 시신이 처리된 사람 안타깝죠. 손준성 소위 말하는 그 고발사주 이게 무죄인데 이게 이런 거죠.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수사를 할 수 없었어.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김웅이란 지금 국민의힘 전 국민의힘 의원인가요? 얘도 연관돼 있지만 실제로 얘는 지 핸드폰 그런 것도 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되게 어설프게 기소된 경우가 무죄받는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얘가 마치 손준성이나 이런 애들이 무고한 이런 놈들이 사실은 그 김홍처럼 나와서 뭘 합니까? 또 정치한답시고 나와서 깝죽거리다가 또 방송 나와서 깝죽거리고 마치 전문가이냐? 방송에서 하는 그 소위 정치 패널 무슨 이런 놈들도 이상한 애들 많거든요. 근데 과거가 싹 세탁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가 엉망이 돼서 무죄받은 거 일사부재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이런 경우는 수사를 할 수 없으면 그냥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충 무죄받게 수사를 해갖고 무죄받은 다음에 다시 이건 수사하기도 뭐해. 법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방식은 이게 미제 사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입니까? 이 검사놈들, 특히 수사하는 놈들의 특히 검사 이 독점적 기소권을 뺏어야 된다는 게 검사놈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놈들은 그러죠.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막 그러면 지랄지랄하지만 꼴값도 하는 겁니다. 해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지금 이 검사놈들이 해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지들 마음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김건희는 수사도 안 하고 기소 아직 생각도 없고
지들이 노린 어떤 대상은 훨씬 더 털어갖고 하고, 이런 검사놈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검찰청이 싹 다 접어갖고 헌법에 영장 청구권 삭제하고, 헌법에 검사 검찰 싹 삭제하고,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을 주고, 검사는 기소 정도. 나머지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검찰의 수사경 전기가 막 떨어진다. 꼴값 떨지 마.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말하자면 범죄 수사국으로 이관시키면 됩니다. 걔네들 자체가 없어요. 걔네들 자체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못하게끔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일종의 검증 라인을 하나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고요? 지금까지 이따위로 수사한 놈들의 것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진짜 수사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그런 거 떠드는 검사놈들이라든가 그런 거 떠드는 변호사, 검찰 변호사 이런 놈들이 그런 헛짓거리 하는 애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개선을 통해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검사들의 영장청구권 삭제, 기소권, 아니 수사권 삭제 이 부분은. 자, 하나 좀 쉬었다가